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딱 3년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라. 지은이는 미국의 컬럼니스트 찰스 J. 사이키스입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타임 등 수많은 언론 지면에 칼럼을 실었다. 다음은 프롤로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는 이 책에 나오는 50개의 성공 문법들의 원조라 할 수 있는 10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 게이츠의 명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큰 인기를 얻었지요. 공부만 하는 바보들에게 잘 보여라. 사회 나온 다음에는 그 바보들 밑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진짜 가혹한 사람은 학교에 있지 않고 회사에 있다.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든 훗날 직장 상사의 매운맛을 느껴봐라.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익숙해져라 등이 SNS에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오늘날 많은 부모와 기성세대는 10대들을 자꾸 보살피려고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현실 세계를 가르치고 있으며 삶의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큼 아이들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고 온갖 응석을 다 받아주는 시대가 언제 또 있었을까요?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무균실에서 보호받는다면 요즘 10대들은 버블랩에 감싸여서 보호받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버블랩으로 꽁꽁 싸매서 애초에 상처 입을 일을 없게 만들려 합니다. 살면서 겪게 될 일에 무방비 상태로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지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패와 좌절을 겪을 테고 아이폰 커버 색깔을 결정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남에게 희생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잠재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는 순간순간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지요. 그 선택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본문입니다. 항상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를 상대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대중 앞에서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라면 웹카메라 앞에서도 하지 마라.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하지? 친구에게는, 이웃에게는,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외딴 곳에 혼자 숨어 살 계획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비록 자기만 아는 일이라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자문해보라.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행동하라. 토머스 제퍼슨.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허리케인, 쓰나미, 유행병, 지진, 기근은 불공평하다. 착한 사람이 언제나 이길 수 없다는 건 불공평하다. 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다 합쳐도 연예인 한 사람의 수입보다 적은 건 불공평하다. 멍청한 입사 동기가 상사에게 아첨을 잘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대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너는 특별하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으니 당연하다. 그러나 곧 실망에 익숙해질 것이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은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차례다. 불공평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댈 텐가? 아니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배울 텐가? 당신의 성공을 진실로 응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독일어 샤덴 프로이데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통을 겪을 때 나는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이 샤덴 프로이데가 요즘 리얼리티 쇼의 기본 원칙이다. 샤덴 프로이데와 대비되는 감정이 질투심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 이웃의 것을 탐해왔다. 특히 이웃이 자기보다 좋은 물건을 가지면 화를 냈다.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나 그녀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친구를 고를 때 이 원칙을 기억해라.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의도가 좋았다는 걸로 충분치 않다. 진실로 최선을 다했다로는 부족하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 범죄학자 안소니 다니엘스는 범죄자들 대부분이 이른바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믿는다고 말했다. 진정한 나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도둑질하지도 않고 강간을 저지르지도 않으며 마약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태도를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지는 진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6개월간 한 번도 병문안 와보지 않은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햄버거를 뒤집는 일은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부모님 세대는 그것을 기회라고 불렀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이 부끄럽게 여긴 것은 주말 내내 퍼질러 앉아 쓸데없는 농지거리나 하는 것이었다. 일은 소중하다.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식비, 방세, 옷값, 자동차 유지비, 기름값, 보험료, 학교 등록금을 스스로 지불해야 독립했다고 할 수 있다. 독립하고 싶으면 일해야 한다. 몸이 더러워지거나 냄새를 풍기더라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한다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다. 게으름뱅이로 지내는 게 더 품위 없는 일이다. 친구들은 벌써 고객을 상대하는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은 빈둥거리며 침대에 누워 노래만 듣고 있는가? 일을 해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업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배운다고 한다. 요즘 기업들이 사회 초년병들에게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바로 그 기본 기술 말이다. 정시에 출근하기, 실수에 대해 책임지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지시에 따르기, 옷차림 단정히 하기, 규칙적으로 일하기 등의 중요성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배운다는 소리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사람들 중 94%가 팀워크를 배웠다. 89%가 고객을 상대하는 법을 배웠다. 69%가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게 됐다. 정말 창피한 건 감사할 줄 모르고 무례하고 잘 토라지는 것이다. 인생은 학기로 쪼개져 있지 않고 방학도 없다. 회사는 당신이 매일 출근해 8시간 동안 일하기를 기대한다. 맡은 일이 재미있을 수도 재미없을 수도 있다. 회사는 우리가 그 일을 즐기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좀 더 흥미로운 일을 찾고 싶으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생계를 이어가려고 매일매일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 꿈과 야망을 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돈의 결핍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충만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눈을 마주보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바로 화나게 하고 싶으면 처음 만나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면 된다. 악수를 하면서 방안을 둘러보거나 상대방보다 더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 명료하다. 당신 따위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MIT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세리 터클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사회적 예의범절이나 주변 사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가상현실 속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규칙 하나를 소개하겠다. 여러분이 속한 무리 중 자기가 가장 똑똑할 확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자신에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가장 지루한 일이다. 듣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보다 흥미롭다. 여러분보다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 심리학 교수 로이 F. 바이마우스터에 따르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비현실적인 희망,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 밑도 끝도 없는 자기 만족 속에서 자란다. 학교에는 무의미한 우등상과 참가상이 난무하고 성적은 부풀려지며 별것 아닌 숙제를 해와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선생님들로 가득하다. 이 세계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기대치를 높게 두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스스로에게 실망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셀리 사텔 박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상점털이, 도둑,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옥스퍼드 대학의 로즈 장학생이나 명예훈장 수상자들 못지않은 자부심을 지녔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자기 반성적인 세대로 기르자는 취지의 자부심 심어주기 운동 덕분에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나르시시스트 세대가 나타났다. 이 세대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는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모른다. 나는 이래서 날 사랑해 라고 생각해온 이기적인 이 세대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부풀려 생각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텔레비전은 현실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다면 왜 여러분은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사고 그들 쇼에 대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는 삶이 영화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어떨 땐 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노상 놀면서 지낼 수 없다. 여자친구를 바꾸고 나면 항상 후회한다. 매일 펼쳐졌던 새롭고 신나는 일도 없다. 생활비를 벌고 청소를 하고 두통을 다스리고 아이들이 단 5분만이라도 싸우지 않길 소원하는 게 인생이다.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건 결국 자그마하고 성가신 일들, 문제들, 다툼, 걱정이었다. 삶은 흥미진진하지 않고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어렸을 적의 나라면 결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이런 삶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말이다. 하루 24시간 매일 현대 매체들은 가상의 삶을 우리 머릿속에 심어준다. 가상의 삶은 말 그대로 가짜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세계에서 사람들과 교류한다. 문제는 현실 세계의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선사시대의 남자들이 매머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는 법을 배운 이래로 눈을 마주보며 같은 공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족, 친구, 사회를 이루는 기본 조건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틀어두는 젊은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 교수, 친구마저도 텔레비전처럼 취급한다. 수업을 듣거나 가족이나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비디오 게임을 한다. 결국 수업 시간에 노트북 사용을 금지시키는 대학들이 생겼다. 교수들을 현실 세계의 진짜 사람이 아닌 배경 소음 정도로 취급하는 걸 교수들도 눈치챈 것이다. SNS와 늘 접속되어 있다 보면 자립심이 약해진다. 원하면 바로 피자를 먹을 수 있듯 우정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얻길 기대한다. 기대한 만큼 바로 반응을 얻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고 조급해하며 문제를 해결하길 꺼린다.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다. 이러한 실패는 우울증을 겪게 되는 가장 강력한 경험이다. 전부를 가질 수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을 깨우쳐야 진짜 어른이다. 갖고 싶으면 우선 일을 해야 한다. 물건값을 어떻게 지불할지 고민해야 한다. 10대를 포함해 젊은이들이 써대는 돈은 대부분 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다. 언제까지 부모가 대신 계산해주지 않는다. 미국인의 신용카드 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가구당 부채는 지난 20년 동안 4배나 늘어났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메디컬 스쿨의 소아학 교수인 멜 레빈 박사는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성공만을 수없이 경험하고 원하면 바로 만족감을 얻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겨갈 때 어려움을 겪는다. 학생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꿈을 실현하라는 말은 수없이 듣고 있지만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거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한 분석가가 모니터에 썼다. 젊은 세대에게는 높은 기대감이 있다. 그들은 사회 초년병으로 일하는 첫 주부터 같은 분야에서 20, 30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나 가지고 있는 걸 원하고 기대한다라고 한 레스토랑 컨설턴트는 말했다. 젊은 세대는 영문을 몰라 한다. 대신 고용주들이 직업 윤리각기, 출근 시간 지키기 혹은 출근하기 같은 기본적인 취업 능력 부족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 뿐이다. 퍼블릭 어젠다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학 교수 중 37%만이 수업 중에 훈육과 질서 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문법을 강조하고 철자와 구두점을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한 교수는 19%에 불과했고 학생들이 제 시간에 등교하고 교사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교수들은 12%뿐이었다. 젊은 교사들은 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 학생들에게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직업 세계로 들어서면 놀랄 수밖에 없다. 영웅이 휘청거리고 챔피언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며 성자들조차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결함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마라. 존 휴즈라는 이름의 감리교 목사가 1980년대 중반 마더 테레사를 만났을 때의 경험을 들려줬다. 당시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녀가 되었고 교황 다음으로 유명한 종교인이었다. 휴즈와 아내는 캘커타에 있는 프렘단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다. 휴즈가 캘커타를 떠나기 2주 전쯤 한 환자의 붕대를 갈아주고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바로 지척에 조용히 앉아 자신을 보고 있었다.
휴즈가 더러운 붕대를 잘라내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른 후 마더 테레사가 새 붕대를 감고 클립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이때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휴즈는 테레사 수녀가 클립을 반대로 고정시켰다는 걸 발견했다. 결국 휴즈는 테레사 수녀에게 클립을 잘못 꽂아서 붕대가 풀릴 거라 말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녀에게 클립을 잘못 꽂는 실수를 했다고 말한 것이다. 수녀님은 조용히 한마디 하셨다. 젠장. 그리고 클립을 바르게 고정시켰다. 이 일화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위대함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 효과를 보였다. 휴즈는 이후 뛰어난 종교적 스타라는 이미지는 자신이 상상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수녀님이 보인 겸손하면서 인간적인 면모는 미디어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미지보다 위대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결국 인간일 뿐이기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1000개의 결점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1개의 결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유용하다. 달라이 라마. 성공한 사람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반면 실패한 사람은 했어야 하는데 못한 일과 해야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만을 계속 생각한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패자는 경쟁을 싫어한다. 지는 게 싫어서다. 패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들은 쉽게 낙담하고 문제나 장애물이 닥쳐오면 과장해서 금세 포기하는 습관이 들었다. 물론 인생의 실패자로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철학을 받아들이고 철학가, 교리, 전통, 그리고 정치 정당마저 이용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합리화를 하려 든다. 패자는 다른 누군가 때문에 실패했다고 편리하게 생각해버린다. 패자는 현실에 안주한다.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에 만족한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이와 반대로 승자는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패자에겐 없고 승자만 가진 덕목이 집중력, 준비성, 인내력이다. 승자는 준비가 돼 있다. 제발 남 탓하지 마라. 여러분 엉덩이가 어마어마해진 원인을 맥도날드의 빅맥 탓으로 돌리지 마라. 아직 성인이 안 된 여러분이 담배 피우는 이유를 광고 때문이라고 탓하지도 마라. 패자의 인생 철학을 피하고 싶다면 자기가 잘못하거나 틀린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을 참아라. 우선 여러분 입에 집어넣는 게 무엇이든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담배 광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웠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자존심을 지켜라. 10년 전쯤 한 남자가 자기 엉덩이에 살이 너무 쪄서 의자에 앉을 수 없게 되었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그는 맥도날드를 비롯해 버거킹, KFC, 웬디스 등 자주 들르던 패스트푸드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자신을 살찌게 만들었다는 게 소송의 이유였다. 판사는 소송을 취하시키며 아무도 강제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이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판사는 또한 폭식을 막아주는 것은 법이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끌벅적한 사태를 막고 싶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절제력을 기르면 된다.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다. 적어도
음식에 치즈를 뿌려 먹을지 아닐지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몇몇 학교는 유급제도를 폐지하고 졸업생 대표제도를 없앴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현실에서는 능력이 뛰어나면 상을 주고 실패하면 눈치를 준다. 누군가는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진다. 요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나 나올 법한 모두가 승자이며 모두가 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공교육을 주름잡는다. 참가상이라도 학생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모두가 재능이 있다는 말은 곧 아무도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도 된다. 우등상을 없애고 등수제도를 폐지하면 학생들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실패하는 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인생은 엄청나게 고역스러운 놀라움의 연속일 것이다. 전설적인 프로 미식 축구팀 감독 빈스 롬바르디가 말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을 때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때 이루어진다. 몇몇 학교와 스포츠 리그에서 트로피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승자라는 말은 아무도 진짜 승자가 아님을 뜻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둘씩 생겨났다. 담배를 피운다고 멋있어 보이진 않는다. 멍청하게 보일 뿐이다. 담배를 피우면 살도 빠지고 섹시해 보일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치아와 손가락이 누렇게 되고 입에서는 재떨이 냄새가 나며 일찍부터 주름이 생기고 폐는 시커멓게 변하고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심장병 때문에 튜브를 목에 꽂고 숨쉬는 모습은 절대 섹시하지 않다. 50살이 되면 문신은 흉측해 보인다.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들도 나이가 들면 달라 보이는 법이다. 부모님도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지금처럼 따분한 분들이 아니셨다. 여러분처럼 재기발랄했다. 부모님이 그렇게 된 건 여러분의 인생을 뒷바라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모님 세대가 열대우림을 망친다고 분노하기 전에 자기 방의 옷장 안이나 제대로 정리할 일이다. 부모님은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장 생산적인 세월을 당신에게 쓰셨다. 부모님이 시시콜콜 물어보는 게 짜증나도 잘 참고 대답해 들으라. 언젠가 이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부모님이 귀찮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왜 그러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날이 온다. 과거 세대는 베링 해협을 횡단하고 희망봉에 오르고 신세계를 발견하고 오리건 철도로 여행하고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남미의 열대 우림 지역으로 뛰어들고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나 남극을 탐험하고 달에 착륙했다. 반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독립했다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간 것이 가장 위대한 개척 여행이다. 20대 후반인데도 진짜 어른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못한 채 성장을 거부하고 성인이 되길 미루고 있는 세대다. 이른바 부메랑들, 즉 독립했다가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와 사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아이들의 수가 1970년대보다 50% 증가했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남자들 중 56%와 성인의 43%가 부모와 함께 산다. 스스로 돈을 벌 나이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기와 독립할 시기 사이에 존재하는 암흑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지체되는 것을 경제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졌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대학 학자금을 원조받은 과거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이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성인으로 성장했다. 부모님 세대처럼 이들도 케이블 텔레비전은커녕 자기 방이나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적인 이유는 구실이며 서투른 변명일 뿐이다. 키덜트가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엄마에게 자기 빨래까지 시키는 건 시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편하게 살기 위해서다. 게으름 피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부모 울타리 속에 숨지는 못할 것이다. 스스로 책임져야 진짜 어른이다. 어떤 경우도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곤경에 처한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다. 자기의 인생을 놓고 부모님에게 징징대다가는 영원히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다.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습관은 쉽게 굳어져 없애기 힘들다. 자기 잘못을 모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대면서 희생자인 양 구는 신경증의 초기 증상이기도 하다. 어른이 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물론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영향을 끼쳤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 이 말을 이해 못한다면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소리다. 책임감 있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도록 준비시킨다. 인생이라는 경기는 스포츠보다 더 독하다. 선수로 뽑히거나 경쟁에서 탈락하는 일은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유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젊은이들을 겁쟁이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다윈식 개념이 드러나는 운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다른 팀 학생들을 겨냥해 공을 던져서 마치는 피구라는 운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현대판 유모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여태까지 피구를 아이들에게 해로운 운동이라 생각한 적은 없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주장을 펼치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폭력 활동에 저항하는 소녀들의 모임은 결국 학교 체육 시간에 피구 경기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 단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죽는다거나 탈락됐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그냥 경기일 뿐인데도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콩코르디아 대학의 인간행동학과 교수 데니스 도체프는 경고한다. 오늘날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원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감히 피구 경기 따위가 낄 자리는 없다. 피구를 한다고 해서 갱단 멤버가 되어 차 타고 가며 총을 쏴대고 가택 침입과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세상에 약자가 존재하는가? 혹은 강자가 존재하는가? 당연히 존재한다. 피구를 통해 자신이 어느 쪽인지 알고 이에 대처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자녀들은 현실 세계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휘청대다 깨닫는다.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팀과 편이 있고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진지하게 생각해라. 정직, 공평, 용기, 자기조절, 신념, 희망, 자선을 악의 개념으로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배신, 중독, 절망, 미움을 선의 개념으로 보는 사회를 생각해보라. 상상도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사회도 도덕 가치를 개인의 의견이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우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법부터 시작하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기만의 주장을 펼쳐라. 그리고 주장의 정당함을 입증해라. 오늘날 버블랩 세대는 옳고 그름의 차이를 배우지 못했다. 개인적 판단을 금하는 사상이
신성한 원칙이 됐기 때문이다. 파란색 대신 빨간색 스웨터를 골라 입듯 도덕적 선택을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취급했다. 옳거나 틀린 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이의 선택이 다른 이의 선택보다 낫다고 말하지 못한다.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생각은 편리하고 쉽지만 도덕적이진 않다. 단지 합리화시키기 좋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다. 한 연구 결과에서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연구에 참여한 2만 5천 명의 고등학생 중 많은 수가 부정행위, 도둑질, 거짓말을 꽤 많이 저질렀지만 스스로의 도덕성과 성격, 신뢰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현실을 직시하자. 현실 세계에서 부정행위나 거짓말을 하면 불명예스러운 평판을 얻는다. 경력, 인생, 미래를 망친다. 가족, 집, 직업, 자유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 할 일을 안 하면서 꿈에 대해 떠들어대지 마라. 꿈을 이루려면 재능, 교육,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음치인 소녀가 비욘세와 같은 인기 가수가 되기란 힘든 일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부심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주문을 들이밀며 외우게 시키고 우리는 잘못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러다 현실과 마주칠 때 삶은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린다. 과거와 비교해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 사회 계급에 따른 제약이나 신분제도는 사라졌고 과거처럼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는 가족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생물이나 화학 수업을 듣지 않고 과제물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도 의사를 꿈꾸기만 하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할 일은 안 하면서 꿈에 대해서만 떠들어대는 젊은이들을 보면 이들의 열망이 능력, 태도, 노력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퍼블릭 어젠다에서 실시한 200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부모, 교사 모두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일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중 67%는 그들의 어여쁜 자녀가 직장에서 성공할 능력을 갖췄다고 확신했다. 교사들 중 78%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기업 고용주 중 그 확신에 동의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됐다. 진짜 가혹한 사람은 학교에 있지 않고 회사에 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정말 고달프다라고 말한다. 스트레스, 긴장감, 부담스러운 숙제, 무거운 가방 때문에 힘들고 작년에 입던 유행진한 청바지를 입으면 충격을 받는다. 정신 차려라. 학교 과제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브루킹스 연구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주장은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며 일단의 소동을 일으켰는데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로 등장할 정도였다. 브루킹스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브라운 센터는 조사 자료를 분석한 후 그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모든 학년의 대다수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이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학교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79%의 학생들은 학교가 숙제를 제때 해오라고 억지로라도 시켰다면 자신들이 더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졸업하면 상황이 바뀔 테니 정신 차려야 한다. 직장에서는 금방이라도 기분이 언짢아지는 상사가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상사에게도 결과를 원하는 상사가 있다. 세상은 정글이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한 학교는 술래잡기를 금지하면서 술래잡기에서 쓰는 술래라는 단어나 잡았다라는 단어가 아이들의 자부심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놀이는 아이를 성장시켜주는 주요 매개체다라고 텍사스 대학의 명예교수로
놀이와 운동장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조 프로스트가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현재 우리는 겁쟁이들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인생은 창피한 일의 연속이다. 사소한 일에 기분 나빠한다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우는 소리를 잘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일 뿐이다. 불쾌해지기 싫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대학에도 가지 말고 그냥 사람이 없는 오지로 떠나라. 쉽게 기분 나빠지는 사람은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키에 대한 차별, 외모상의 차별, 뚱뚱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당할 때 혹은 누군가 향수를 과하게 뿌렸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장전해 놓고 준비된 자세로 다닌다. 이들은 기대하던 차별을 쉽게 만난다. 마녀들은 할로윈이 기분 나쁘다. 다문화주의자들은 학교에서 사용되는 별명이나 죽은 백인들이 쓴 고전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페미니스트들은 마스카라와 여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남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 무신론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기분 나쁘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반대가 불쾌하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 나빠진 사람도 있다. 인생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이 할 일을 해라. 대부분은 실패할 것이다. 일부는 성공할 것이다. 되는 일을 더 열심히 해라. 그 일이 잘 된다면 다른 사람이 재빠르게 따라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일을 해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발 우는 소리 좀 그만해라. 미국인들의 84%는 자신이 이런저런 일의 희생자라고 말하거나 다른 누구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놀랄 일도 아니다. 희생자로 살면 이익이 많다. 우선 쉽게 살 수 있다. 희생자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책임질 일도 없다. 비난할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희생자는 도덕적 우월성을 보장받고 어떤 논쟁도 단번에 이길 수 있으며 정치적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희생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산에 버려져 죽지 않았고 노예선 짐칸에 갇히지 않았으며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으로 굶어 죽지 않았다. 집을 외국인 군대의 본부로 빼앗기지도 않았다. 몽골 유목민에게 강간당한 적도 없다. 소말리아 게릴라에게 가족들이 붙잡혀 가지도 않았다. 금지된 책을 읽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머리 덮개를 쓰지 않았다고 불타는 학교에 갇히지 않았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해지는 여성 할례를 당하지도 않았다. 현실을 똑바로 보자. 생각만큼 여러분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한때 직장을 잃고 스스로를 측은히 여기던 나는 아버지가 던진 질문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냉장고는 갖고 있을 수 있는 게냐?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 대답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다. 그럼 상황이 나빠진들 얼마나 나빠지겠냐? 스티브 잡스가 주려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태만함이 불행을 만든다. 예를 들어 자동차 오일 교환도 그중 하나다. 나 역시 몇 년간 차를 수리하느라 수천 달러를 들이고 나서야 오일 교환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교훈은 교과서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성숙도를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는 어떻게 태만함이 불행으로 이어지는지 아는 데 있다. 제때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영원히 엄마와 살 계획이 아니라면 빨래하는 법을 배워라.
평생 깡통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만 먹기 싫다면 요리를 배워라. 저축하라. 치아를 뿌리째 뽑고 싶지 않다면 치실을 사용하라. 코털을 깎아라.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 높이는 8,848.86m다. 공상과학작가 필립 K. 딕은 현실이란 믿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떤 사실들은 나의 요구, 필요, 의도, 느낌에 맞춰지지 않는다. 세상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싶어질 때 이 사실을 명심해라.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했다. 당신이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그 개의 다리는 몇 개인가? 여전히 4개다.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꼬리가 다리가 되는 일은 없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부모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어렸을 때 어리석은 짓을 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선자는 주변에 흔하다. 순교를 설교하면서 성가대원을 성희롱하는 목사, 자신은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밴을 몰고 다니는 엄마들이 기름을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연예인, 윤리학을 논하는 국회의원들 말이다. 대학 시절 술독에 빠져 살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아들에게 충고하면 위선일까? 어렸을 적 피임 도구 없이 자유로운 성관계를 즐긴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라고 말하면 위선일까? 직접 경험해봤거나 주변에서 인생을 망친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알코올 중독에서 간신히 벗어난 사람만큼 과한 음주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에게 결점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는 말까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을 위선자라 손가락질하며 논쟁을 끝내면 이길 확률이 높다. 상대방의 생각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인신공격적 성격을 띠기 쉽다. 그러나 이 공격법은 상당히 나태한 방법이다. 도덕적 우월성을 얻고 의기양양해질 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인간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완벽을 원하는 사람은 실망만 할 것이다. 완벽한 사람들 말만 듣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혼자 살아야 한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우울증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사람이란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정신을 집중시킨 사람이다. 다른 이들의 행복, 인류의 발전, 예술 혹은 수단이 아닌 이상적인 목적에 집중한 사람들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조정래. 지금까지 딱 3년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